명사, 대명사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공부해야 될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하고요. adjective가 형용사예요. 자, 명사,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것들 관련해서 뭐 다른 용법들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했는데 이제부터 공부할 형용사와 그 다음 편의 부사는 일단은 수식어 역할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형용사랑 부사는 뭐다? 수식어인데 일단 형용사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형용사형 어미가 뭐예요? 말 어짜 꼬리미 말 뒤에 오는 말의 꼬리에 오는 그런 단어 형태 단어 일부 형태인데요. 일단 ABL이나 IBL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고 IB나 FUL로 끝나는 형용사들도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뭐 available, responsible 그다음에 IB는 subjective 주관적인 그다음 beautiful 아름다운 less 그 다음에 OS의 us인데 useless 쓸모없는 그다음에 logic 논리적인 famous 유명한 이렇게 단어의 생긴 모양을 보고 얘 단어 품사가 형용사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때요 뭐뭐한 뭐뭐 니은 이렇게 명사를 꾸며야 되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뭐 니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것도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부사와의 관계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고 그 부사는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는데 특이하게요. ly로 끝났지만 뭐뭐 하게가 아니라 뭐뭐 한의 의미인 형용사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costly가 코스트 비용에다가 ly가 붙었잖아요. 명사 ly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게 이게 아니고요. 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ovely 사랑스러운이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friendly 그러면 친절한 친근한 이런 의미예요. 얘네 부사 아닌 거 알죠? 특히 lovely나 friendly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던 단어니까 이게 ly 붙었다고 잠시 착각해서 부사라고 하면 안 돼요. 형용사입니다. 명사의 ly는 형용사다. 형용사의 ly가 일반적으로 다 부사들이죠. 자 그러면 이번 형용사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 먼저 형용사의 기본적인 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형용사 하면 수나 양 앞에 쓰이는 구체적인 형용사들의 종류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주의해야 될 형용사의 용법이 있어요. 자, 그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할 사항인 형용사 관련 수거 또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들입니다. 수거는 수거 단어가 2개 이상이고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는 단어 하나에 그냥 단어들의 비교된 표니까요. 그거 잘 외워둬야 됩니다. 형용사는 문법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단순해요. 기본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의 용법 이거 2개만 알면 되는데요. 먼저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이라는 게 있고 이걸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과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거창한 말이 필요 없이 그냥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서술적 용법이 절반 정도인데 한정적 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정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한정이라는 문법 용어는 기본적으로 수식한다는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한정적으로 쓰였다 그러면 뭐예요? 명사를 수식한다.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하면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 이게 나머지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서술이란 말은 주어, 동사 이렇게 뒤에 나와가지고 보충해주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보호 역할을 하는 걸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 자, 큰 제목 나누는 거 문법적으로 뭐 의미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거예요. 이거. 형용사가 뭐다? 명사 수식하는 거하고 또 뭐 보호로 쓰이는 거하고 이렇게 2가지 용법이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한정적 용법, 명사를 수식하는 것. 대부분의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주죠. 대부분은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The entire city was in flames. entire 형용사로 전체의 city 도시죠. 전체 도시가 was in flames.
flames는 불길이에요. 불꽃, 불길, 여기 불길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체 도시가 주어 동사, 슬래시, 그 다음에 전명구, 불길 안에 있었다니까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중요한 거 여기서 문법적인 정리사항은 entire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어디서? 앞에서 뒤로 꾸밉니다. 거의 95% 이상의 형용사들이 명사를 수식할 때 어디에 위치한다? 명사의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사를 형용사가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한자어를 써서 뒤, 후, 노일치, 형용사가 뒤에 놓여서 명사를 수식한다 앞으로, 그리고 후치 수식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일단 예문 볼게요. The lab technician responsible for a chemical experiment is diligent.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고요. responsible이 형용사죠. IBLE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근데 한 단어가 아니라 이만큼이 앞에 나와 있는 테크니션을 이렇게 꾸며줍니다. 랩 테크니션 그러면 뭐예요? 실험실의 기술자고요. 그리고 responsible은 책임이 있는이죠. 책임이 있는이라고 할 때 뭐뭐에 책임이 있는이라고 하면 대신사 for를 씁니다. 케미컬은 화학의, experiment는 실험이잖아요. 여기 해석이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화학 실험에 책임이 있는 실험실 기술자는 어떻다?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정적 용법으로만,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것만 되고 보어로는 쓸 수 없는 형용사들이 있는데 그걸 쭉 제가 써봤어요. 자, 단어의 뜻을 선생님 필기하지 않고 불러줄 테니까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필기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chief는 주요한, main도 주된, 주요한 비슷한 의미입니다. initial은 처음의 이란 뜻이고요. total, 전체의, only는 유일한이죠. mere도 유일한, only와 비슷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entire, whole이요. 두 개가 동의어예요. entire 아까 했잖아요. 전체의. 그 다음에 eventual은 종국의, 결국의, eventually가 마침내 결국이잖아요. absolute, 절대적인, drunken, 취한, 술에 취한, 약에 취한, golden, 금으로 된, wooden, 나무로 된, former, 이전의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전자의, 또는 명사로 전자, later, 후자의 또는 후자, inner, 내부의, outer, 외부의, live예요. live 아니고 live는 실시간의, 그래서 live music 그러면 생음악이잖아요. 그죠? etc는 etc 이렇게 읽는 거 알죠? 등등 이다. 자, 그러면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지금 명사를 수식할 때 앞 또는 뒤에서 수식할 수 있고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것들 정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형용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경우 This is the grammatical book useful for all levels of students. 그럼 여기 보면 아까랑 마찬가지로고요. 형용사 한 단어면 그냥 useful book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얘가 useful grammar book이 아니라 useful for all levels of students라는 긴 구가 됐을 때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준다. 형용사 후치 수식할 때 언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두 단어 이상의 긴 형용사 구가 되면 이 전체가 명사 앞에 들어가면 구조가 이상해요. 그래서 형용사지만 형용사 구로서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다. 자, 이것은 자, 해석해 볼게요. 모든 레벨 또는 모든 수준의 학생들에게 useful, 유용한 grammar book이니까 뭐예요? 문법 책이다. G마스터의 G가 grammar, 문법을 의미하죠. 자, 두 단어 이상의 긴 형용사 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예,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He made something special for her. 자, 그가 쉬운 문장이죠. 만들었다. 스페셜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pecial.
특별한 무언가를 그녀에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를 위해 만들었다. 자, 여기 예전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make라는 동사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 그러면 사형식인데 얘가 삼형식이 되면서 사람이 뒤로 가면 buy, make, get, find, build, cook, do는 전치사 뭘 쓴다? for,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를 for를 썼었죠. 예, 그것도 기억하고. 자,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 요겁니다, 요거. something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something이잖아요. 이렇게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이런 말, 이런 대명사들은 이 대명사의 특징 때문에 형용사들이 모두 뒤로 갑니다. 그게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one, 무슨 무슨 body로 끝나는 말들을 수식할 때는 형용사가 무조건 그 뒤에 위치해야 합니다. 얘네들의 품사는 모두 대명사예요.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총 12개죠.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everyone, no one, somebody, anybody, everybody, nobody.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서술적 용법을 이제 봐야겠죠. 한정적 용법을 했으니까 이제 서술적 용법도 봐야 되는데 서술적 용법 뭘로 쓰이는 거? 보어로 쓰이는 거예요. 일단 주격 보어로 쓰이는 이 형식 문장의 경우 예문 보는데 우리 전에 봤던 겁니다. 우리 보어할 때 배웠던 And I was so happy that she kissed me on the cheek. so that 구문 나와 있고요. 비동사 뒤에 얘가 뭘로 쓰였어요? 보어로 쓰였잖아요. 보어. 명사 수식이 아니죠. 애나가 소될 구문이니까 매우 뭐뭐에서 뭐뭐하다죠. 매우 기뻐서 그녀가 내 뺨 위에 키스를 해줬다. 이런 문장이죠. 이 형식 문장의 주격 보어로 쓰인 예문. 자, 그 다음 고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로 쓰인 예문 또 볼까요? 이것도 전에 배웠던 거. Ryan은 made the audience happy. 그 관객들, 청중들을 기쁘게 만들었다. 자, 여기 오형식 동사 목적어 여기 뭐예요? 목적격 보어가 뭐다? 형용사다. 보어가 형용사면 무슨 역할 한다고 그랬어요? 수식이 아니라 명사 보어는 동격, 형용사 보어는 설명해 준다 그랬죠. 보충 설명해 준다. 보어로서 형용사가 쓰이면 설명하는 겁니다. 애나가 기쁘다라는 심리 상태를 여기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니까 목적어가 청중들이 기쁘다라는 심리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로 기쁘게 해줬어요? With his performance. 그 공연으로 기쁘게 해줬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지 못하고 보어 자리에만 와야 되는 형용사가 또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알아볼게요. 자, 여기도 선생님이 따로 필기를 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혹시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꼭 써두세요. afraid, 유감인이죠. 유감인 또는 두려운. unlike는 똑같은 비슷한. 그 다음에 asleep은 잠든. aware, 알고 있는. ashamed, 수줍은, 부끄러운, 창피한. 자, fine, 여기 나온 fine은요, fine, print 이럴 때는 명사 수식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fine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 뜻을 써줄게요. I'm fine 할 때 그 fine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잘 지낸다. 이때는 fine이 좋은이 아니라 잘 지내는 그 의미일 때 fine은 보호 자리에만 올 수 있다. content는 만족하는, 그다음에 glad는 기쁜, pleased도 기쁜, sorry는 유감인, upset 화난. 자, sure 확실한, 확신하는, unsure 확실하지 않은, etc.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서술적 용법, 다시 말해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에 예문들과 그 다음에 그렇게 꼭 써야만 하는 형용사들 종류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수량 형용사라고 해서 수 또는 양 앞에 쓰이는 형용사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단수 명사 앞에만 올 수 있는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당연하게 하나니까 one이나 뭐 another 이런 것부터 해서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each나 every 두 단어인데 each는 각각의,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이면 왠지 뒤에 복수 올 것 같잖아요. 의미상은. 근데 그게 일단 공통적인 특징은 둘 다 알파벳 E로 시작한다. 뒤에 단수가 오니까 단수는 숫자로 몇 개? 하나잖아요. 암기할 때는 어떻게 외워요?
이 하나 이렇게 외우고, 자, each, every는 각각의 모든이란 뜻이지만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개개 하나하나의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each, every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고요. 전체가 주어가 되면 바로 단수동사, 비동사면 is 이런 걸 써줘야 됩니다. 자, every 같은 경우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강조하는 표현으로 every single day 이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every day가 매일이잖아요. 근데 every single day, single이 하나의 뒤에 단수명사. 예. 자, 이해되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복수명사 앞에만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many, 많은, many 뒤에 복수. 그 다음에 a few는 뜻이 뭐예요? 몇몇의 뒤에 복수.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 a few에서 어가 있으면 많이 몇몇이 있는 거고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거거든요. 부정의 뜻. 근데 few가 거의 없는이면 왠지 거의 없으니까 단수일 것 같아서 뒤에 단수명사 쓰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아니에요. a few 뒤에도 복수 몇몇이니까 당연히 few도 거의 없는이지만 a few가 뒤에 복수랑 쓰이면 few도 복수랑 쓰이고 fewer은 더 적은이라는 뜻인데 fewer까지도 뒤에 똑같이 복수명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묶어서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several 몇몇의 a few보다는 조금 더 숫자가 많은 거 둘, 셋, 대여섯 이렇게 되고요. 보스는 둘 다이니까 뒤에 복수, 멀티플은 다수의 뒤에 복수, a number of 세 단어가 합쳐서 수많은 한 단어로 바꾸면 numerous 수많은이니까 뒤에 복수. 그 다음에 a variety of는 다양한이란 뜻이고요. a variety of 한 단어로 쓰면 various입니다. various 다양한이니까 뒤에 복수. 자, 사실 여기 a few, few, fewer 요거 조금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뜻 자체가 다 복수예요. 그죠? 보세요. many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알던 many 뒤에 복수명사 외웠던 거고 그 다음에 보스는 둘 다죠. several 몇몇이죠. 다수이죠. 수가 많은 거죠. 다양한 거죠. 당연히 복수명사랑 쓰죠. 자, 여기까지 many, a few, few, fewer과 짝을 이루는 불가산 명사와 함께 쓰이는 표현들이 뭐가 있죠? many의 짝꿍은 much이고 a few의 짝꿍은 a little이에요. a little에서 어를 빼고 little만 쓰면 부정이고 fewer의 짝꿍이 뭐였더라? 뭐죠? little가 아니라 less죠. 예. many는 복수명사랑 쓰고 much는 불가산 명사랑 a few 복수명사랑 쓰고 a little은 불가산 명사랑 few는 복수명사랑 쓰는데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의 의미, little은 불가산 명사랑 쓰는데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의 의미. 그 다음에 fewer 더 적은, less도 더 적은인데 fewer은 복수명사랑, less는 불가산 명사랑 씁니다. less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는 복수명사랑도 쓰고 불가산 명사랑도 쓰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이라는 의미가 many는 복수랑 much는 불가산 명사랑 쓰는 것 공부했잖아요. 근데 두 군데 자리에 다 쓸 수 있는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게 일단 a lot of 들어봤죠. 그죠? a lot of 동의어로 lots of, plenty of까지 총 3개가 있는데 같이 묶어서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 3개는 묶어서 많은이에요. 많은인데 many, much 자리에 아무 데나 쓴다 얘는 상관없이 많은이면 뒤에 복수든 불가산이든 상관없이 쓴다. 그 다음에 요거 3개 중요합니다. 선생님 별표를 좀 해놓을게요. some, most, all은 복수명사랑도 쓰이고 불가산명사랑도 쓰는데 some은 대명사 시간에도 했지만 복수명사랑 쓰면은 몇몇의라고 해석하고요. 물론 대명사도 되죠. 불가산명사랑 쓰면 약간의라고 해석해요. 약간의. 뜻 정확하게 구분해서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 some water 약간의 물 이렇게 해석해야지 몇몇의 물 안 되잖아요. most는 뜻이 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나 상관없이 대부분의이고요. 그 다음에 all은 모든이란 뜻이죠. 모든. 자, some, most, all은 나중에 수일치 뒤에서 공부하는 수일치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부분 표시 어구라는 것들 공부할 때 some, most, all 나오니까요. 얘네는 꼭 묶어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용사편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주의해야 할 형용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앞에 형용사를 쓰고 플러스 사람들, people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자, 예문 하나 볼게요. The rich are not always generous in donating their money to the poor. The rich가 부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더 더하기 형용사, 주어. The rich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주어로 rich people 해도 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 not always라고 하는 부분 부정이 나왔죠. 부분 부정. 부분 부정은 어떻게 해석하죠? not always니까 항상 부분적으로 부정. 뭐뭐 한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가 부분 부정 not always의 의미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 generous라는 형용사는 관대한이라는 뜻이죠. 관대한 의미를 적어 놓겠습니다. generous 관대한. 그 다음에 in ing 전치사 in 더하기 동명사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해석하고요. donate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부하다라는 뜻이죠.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누구에게?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명구 또 났어요. 기부하는 데 있어서 항상 관대한 것은 아니다. 뒤에도 the poor 뭐로 바꿔 쓰면 된다? poor people 바꿔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여기 the rich를 rich people 그리고 the poor poor people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 몇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certain이라는 이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쓰일 때 그리고 서술적으로 쓰일 때 그 의미가 각각 달라지는데요. 한정적으로 쓰일 때,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된 certain은 어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 들어요. 앞에 나와 있는 한정적이라는 건 뭐?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그때는 어떤이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서술적은 뭐죠? 그렇죠. 보어로 사용될 때는 certain을 확실한, 확신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예문 보면 알겠습니다. A certain man 어떤 남자가, 이 certain이 지금 명사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줬죠. 어떤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리고 명사 꾸며줬으니까 이렇게 수식 표시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남자가 was approaching the bank 은행에 다가가고 있었다. approach가 뭐예요? 접근하다, 다가가다, 다가가다라고 해석 써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certain인데 이번에는 보어로 사용된 경우 It is certain that he passed his driving test. 그러면 이 시 문장에 가주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대절 여기 나와 있죠. 진주어에 해당됩니다.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고, 이때 사용된 certain은 무슨 뜻이다? 확신하는, 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확신하는이니까 확실한이라고 해볼까요? 자, 패스는 통과하다. 그러면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시험에 이제 패스는 합격하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자연스럽겠죠. 합격하다, 패스. 그러면 진주어부터 해석해 볼게요. 그가 그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자, 이해됩니까? certain이 명사를 꾸밀 때는 어떤이라고 해석되고, certain이 비동사,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로 쓰일 때는 확실한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확신하는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죠. 자, 그 다음 late. 여러분 late은 늦은이라는 뜻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보통 보어로 쓰일 때, 그리고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 고인이 된, 고인의. 자, 돌아가신 분을 얘기할 때 고 누구누구 있잖아요. 그게 late예요. 자, 예문 The late Robin Williams was one of the most beloved actors. late 형용사 명사 수식이죠. 한정적으로 쓰였어요. 밑에 뭐라고 해요? 고인이 된, 즉 고 로빈 윌리엄스는, 자,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사람들 중에 하나. 빌러브드는 사랑받는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사랑받는. 그러면 최상급이니까 가장 사랑받는 배우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G마스터 교재에는 대부분 해석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 때 여러분 해석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해석을 꼭 써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It is not too late until you have time to start. 자, it은 이때 비인칭 주어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해석을 해요, 안 해요? 비인칭 주어면 해석을 안 하죠. Too late. 너무 늦은 건 아니다. 이때는 보어로 쓰였죠.
너무 늦은 건 아니다. 뭐 할 때까지는 자 부사절 until 접속사 뭐까지 접속사 뭐까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써볼게요. You have time. 당신이 시간이 있을 때까지 time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앞에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시작할 시간이 있을 때까지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다. 여기도 주어 동사 표시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명사를 수식할 때와 보어로 쓰일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 봤죠? certain하고 late 두 개 봤는데요. 몇 가지를 더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지우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present입니다. 자 발음을 present라고 하면 명사로 선물이란 뜻도 있죠. present면 현재의란 뜻과 출석한이란 뜻이 있는데 또 얘를 present 강세를 뒤에 두고 present라고 발음하면 제공하다, 제시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 presentation 들어봤잖아요. 발표. 그때 동사도 가능합니다. 그때 발음이 뭐다? present. 지금은 어떤 경우 강세가 앞에 나와 있는 present예요. present가 아니고. 자, present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현재의란 뜻이고 그다음에 보어로 쓰일 때는 출석한, 참석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The present mayor, present mayor 하고 상당히 목소리가 같네요. 예, present mayor 현재의 시장이죠. 어디에? 뉴욕. 현재의 뉴욕 시장은 이때는 명사 수식하니까 현재의 현 뉴욕 시장은 is a man of his word. a man of his word라는 게 표현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A man of one's word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A man of his word니까요. 그가 한 말을 잘 따르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A lot of residents were present at the local event. 많은 거주자들이 were 비동사 뒤에 present 보어로 쓰였으니까 이때는 뭐다? 참석한, 출석한, 여기 참석한이라고 해볼게요. 많은 거주자, resident는 거주자 또는 주민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주민이라고 해볼까요?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다. 어디에? at the local event니까 전명구 지역의 행사에 참석했다,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일이라는 형용사인데 일이 명사를 꾸밀 때 그때는 나쁜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이면 아픈이란 뜻입니다. sick 하고 같은 뜻이죠. 자, 예문 No ill effects of the accident were found yet. 자, 주어 이 부분까지 잘라보고요. 자, 이때 일은 나쁜이란 뜻이죠. 나쁜. effect란 단어는 영향 또는 효과인데 여기는 영향이라는 해석이 더 좋을 것 같고 accident는 사고나 사건이죠. 여기는 사고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부정. 부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no, 그 다음에 형용사 한정적으로 일, 형용사 나오고 그 다음 명사죠. 어떠한 그 사고의 나쁜 영향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자, 이때 명사 수식이에요. 이때는 나쁜이란 뜻. 자, 다음 He has been ill for the last 3 days. 그는 지난 3일 동안 아프다, 아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전명군데 지금 현재 완료 시제 for 다음에 시간이 나면 for the last 3 days 그러면 지난 3일 동안 아프고 있다 현재 완료의 계속용법에 해당되는 거죠. 예, 우리 시제 시간에 또 배웁니다. 자, 이때는 아픈이란 뜻이다. 아픈. 다른 말로 sick 있죠. sick. 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람을 주어로 사용할 수 없는 형용사들을 알아볼 텐데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 형용사들은 뭐냐면 보통 가주어진 유어, 이 투부정사나 이 대절의 용법으로 잘 쓰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it is difficult to do something.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쓰지 그 사람은 어렵다, he is difficult 이렇게 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보통 그런 게 difficult, hard, 어려운, easy, 쉬운, possible, impossible, 가능한, 불가능한, necessary, 필요한, natural, natural은 자연스러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주어진 주어로 쓰이면 당연한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잘 모를 만한 거 선생님 써놓을게요. 당연한 또는 자연스러운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보통 가주어진 주어는 뭐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당연한. adviseable은 뒤에 나오니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을게요. convenient. adviseable은 권할 만한, convenient는 편리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면 알아요. 가주어진 주어 용법. It is very important for you to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자, 이시 가주어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기 밑에 S 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니까 진, S. 그러면 요 앞에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for 더하기 목적격은 뭐냐? 이걸 뭐라고 하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의미상의 S라고 써봅시다. 뭐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처럼 주격조사 이 가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어사인먼트란 단어는 과제란 뜻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주어 동사 비금 슬래시를 이곳에 하겠습니다. 자, 해서 네가 제 시간에 과제를 끝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져진 용법 알겠죠? 여기 온타임도 전명구니까 표시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무슨 뜻? 제 시간에 라는 해석이라고 그랬죠? 제 시간에, 시간에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맞춰서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주의해야 될 형용사들 중에 여러 가지 용법이 명사를 수식할 때 그리고 보어로 쓰일 때 달라지는 거, 해석이 달라지는 것들 있어요. 사람을 주어로 사용할 수 없는 형용사도 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용사 관련 수거 혼동 어휘인데요. 먼저 수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e about to 동사 원형, 여기 선생님이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표시를 해줬는데 be about to만 외우면 안 돼요. be about to 동사 원형이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여기 to 동사 원형에다 표시를 좀 해놓고, 자, 그 다음 be aware of 뭐뭐를 알고 있다, be conscious of, be cognizant of. 자, cognizant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인지한다는 뜻이거든요. 뭐뭐를 알고 있다, aware 알고 있는, 의식하는, 인지하는. 그래서 뭐뭐를 알고 있다는 뜻. 그 다음에 자, 여기 뜻까지 잘 보이도록 선생님이 왼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be capable of 다음에는 여기 동명사 ing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of 다음에 ing, 왜?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형태 써야 되고요. 그다음 be able to 동사 원형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동사를 쓰면 can이죠. 그래서 be capable of 다음에 동사의 ing, 동명사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 can 다음에도 동사 원형 나와요. 자, 그다음 be familiar with, 그럼 뭐뭐와 친숙하다, 익숙하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be responsible for, be in charge of는 뭐뭐를 책임지고 있는. 그 다음에 be subject to만 외우면 안 돼요. 여기 이 부분. 네, 여러분 보여요? 여기 be subject to 다음에 뭐 나온다? 명사 나온다, 명사. be subject to라고 잘못 외우면 be subject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돼요. be subject to 명사는 뭐뭐에 영향받기 쉽다, 뭐뭐 되기 쉽다라는 뜻으로 여기 나와 있는 뜻 보시고요. 그다음 be likely to 동사 원형, be apt to 동사 원형, be liable to 동사 원형 이렇게 외워도 되고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do, be apt to do, be liable to do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뒤에 다 to 부정사어입니다. to 다음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마지막 동사원형.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읽냐면 compare, 비교하다라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인데 comparable이라고 발음합니다. comparable, be comparable to 명사. to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얘는 명사 나옵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뭐뭐와 필적하다, 즉 comparable, 필적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비교할 만하다, 견줄 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뭐뭐와 필적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 be associated with, be concerned with, be involved in, be related to 다음에는 뭐? 명사까지 외워야 됩니다. 뭐뭐와 관련되다. 자, 선생님 4개 이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알파벳 순서대로 be associated with, be concerned with, be involved in, be related to 명사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아주 기본 수거입니다. to 전치사예요. 그래서 동명사 나오고요. 또는 이 to 다음에 동명사 대신에 명사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것도 문법적으로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형용사 관련된 수거는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사항으로 맨 마지막 저희 내용 나와 있는 페이지가 슬라이드가 어휘예요. 단어, 혼동하기 쉬운 어휘. 자, 여기는 쭉 보시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각각의 그 형용사들의 뿌리가 되는 동사 또는 명사를 선생님이 비교해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adviseable은 advise, 충고하다라는 동사의 형용사인데, advisory도 충고하다라는 두 개가 공통적으로 이 동사의 형용사인데, 얘는 advise 할 만한, 그러니까 충고해 줄 만한, 권할 만한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말 그대로 충고의, 조언하는, 조언의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it is advisable to do something, 뭐뭐 하는 것은 권할 만하다, 가져진 주어 잘 쓰이고요. 아까 앞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advisory committee, 그러면 조언하는 위원회니까 뭐 고문단, 고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beneficial, 유익한, beneficent, 자선심이 많은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원래 동사 명사는 benefit이죠. benefit, benefit이 명사로 쓰이면 이익이나 혜택, 동사로 쓰면 혜택을 주다, 자동사로 쓰면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혜택을 받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complementary와 complementary는 각각이 스펠링이 중간에 여기 i가 들어간 게 있고요. 중간에 여기 e가 들어간 게 있는데, 왼쪽의 것은 이 complement, IMENT의 형용사고요. 얘는 동사나 명사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complementary도 원래 complement라고 하는 동사 또는 명사의 형용사가 되는데, compliment는 원래는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형용사가 되면 칭찬하는 이란 뜻도 있고 무료의라는 뜻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독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complimentary book 그러면 무료의 책, complimentary t-shirt 그러면 무료의 티셔츠, 뭐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료의라는 뜻 꼭 알아야 되고, 요 complementary는 보충하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보완의 의미가 강합니다. 보완해주는 거예요. 외울 때 발음은 complementary 거의 비슷한데, 여기 i가 들어간 것과 여기 중간에 e가 들어간 것, 이 스펠링 딱 하나의 차이죠. 어떻게 오냐면, 자, 암기하는 방법. i가 들어간 건 아이를 무료로 봐줬더니 칭찬해 주더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를 무료로 봐줬더니 칭찬해 주더라. 그 다음에 여기 요 컴플리멘터리 e가 들어간 거는 e가 빠지면 보충을 해줘, 보완을 해줘, 임플란트를 하죠. 예, e가 빠지면 보완해 준다. 자, 그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comprehensive하고 comprehensible은 원래 동사가 comprehend입니다. 두 개 똑같이. comprehend는 원래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하다는 뜻인데, comprehensive는 전혀 다른 의미, 종합적인, 포괄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여기 선생님이 특히 색깔 이렇게 약간 파란색 또는 보라색 톤 나오게 해놓은 것은 더 중요하게 외워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잘 외워두고. 자, 그 다음 confidential과 confident가 있는데, 얘는 원래 믿다, 신뢰하다라는 동사가 confide입니다. confide 형용사가 두 개. confidential은 비밀의, 기밀의. 영화 보면,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첩보 영화예요. 기밀 서류가 딱 있으면 뭐 top secret 1급 비밀도 있지만, 기밀 서류에 confidential이라고 빨간색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거 본 적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의, 기밀의라는 뜻이고, confident는 확신하는, confidence가 확신이나 자신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하다라고 하는 consider의 형용사 형태가 두 개 있는데, considerable, 그 다음에 substantial, significant, 강세가 다 이음절에 있네요. considerable, substantial, significant. 얘네는 상당한, 즉 고려해 볼 만큼의 양은 적은 게 아니죠. 많으니까 상당한 이란 뜻이고요. considerate은 고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려 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economical과 economic이 있는데, 이거는 명사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동사, 얘는 동사 또는 명사, 얘도 동사 또는 명사, 이것도 동사 또는 명사, 이건 다 동사죠.
그런데 economy는 명사죠. economy, 경제라는 명사의 파생어 형용사가 economical, 경제적인 절약하는, economic은 경제적인 절약하는 이라는 게 economical이에요. 칼로 딱 잘라내서 절약을 한다, 잘라내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칼 들어가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favorable, favorite. favorite은 다 아는 건데요. 명사로 favor가 있죠. favor 또는 동사도 됩니다. 호의 또는 부탁, 또는 호의를 베풀다 또는 찬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favorable은 유리한, 호의적인, 좋다는 의미고요. favorite는 다 알죠. 가장 좋아하는. 자, impressive는 원래 impress라는 동사의 명사죠. 인상을 심어주다라고 하는 impress의 명사는 impression이잖아요. 인상. 자, 주의해야 될 점은 impressive.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impressive는 사람한테 쓰지 않아요. Something is impressive. 무언가가 작품, 뭐 이런 것이 인상적이다. impressed는 사람한테 쓰입니다. 어떤 사람이 impress, 인상을 받았다, 즉 감명받았다라는 의미로 감명받은 impressed입니다. 그 다음에 preventive하고 preventable은 동사로 예방하다, prevent의 형용사 두 가지죠. prevent 예방하다는 예방하다도 있고 막다 이렇게도 쓰이는데, preventive는 말 그대로 예방의 예방적인 예방 차원의 그런 뜻이고요. preventable은 abl가 있으니까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방의 조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방 조치. 그걸 preventable measures라고 하면 안 돼요. measure가 조치인데, 자, 예방의 조치니까 preventive measures라고 하고요. preventable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예방할 수 있는 조치, 조치가 예방 가능하다. 조치를 예방하지는 않잖아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preventive measures, 측정하다라고 하는 measure 있죠. 그 단어에도 s를 붙이면 명사로 조치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profitable과 proficient가 있는데, 이거는 명사로 또는 동사로 profit의 파생어 형용사죠.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이익이 나는, proficient는 능숙한이에요. 그리고 prospective 전망하다라고 하는 prospect, 자 이거는 각각이 다르니까 왼쪽 오른쪽에 나눠서 써야겠네요. 이거는 동사로 prospect, 이거는 동사로 prosper. 각각의 형용사들이 됩니다. 번영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전망하다라는 뜻인데, 전망하는, 그래서 장래의 perspective, 그 다음에 prosper 번영하는 prosperous 강사 이름절입니다. 그 다음에 rely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rely가 있죠. 칼이 조금 밀렸나요? 밑에다 써야겠네요. 예, 여기다가 동사로 rely가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rely의 형용사 reliable은 의지할 수 있는 이란 얘기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고요. reliant는 말 그대로 그냥 의지예요. 의지하는. 이거는 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sponsible과 responsive는 동사로 respond, 응답하다, 반응하다라는 동사의 형용사 두 개인데, responsible은 아까 앞에서 be responsible for, be in charge of, 뭔가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할 때 봤던 거예요. 책임 있는 이고, responsive는 얘가 반응하다, 대응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반응하는. 그 다음에 successive의 동의어로, 자 이거 발음 좀 어려우니까 잘 따라요. consecutive인데 미국 사람이 발음하면 consecutive 이렇게 발음합니다. consecutive 연속의 이어지는, successful은 성공하는, 성공적인. 자, 이유가 두 개의 단어 다 succeed. 여러분 잘 알죠? 성공하다. 이 succeed의 형용사 형태인데, succeed는 뜻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성공하다. 성공하다의 형용사는 successful. 두 번째가 이어지다, 계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때 이어지다, 계승하다 형용사는 successive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언제 쓰냐면 3일 연속으로, 그러면 for 동안이죠. for 3 successive days 이렇게 쓰면 돼요. for 3 successive days 또는 for 3 consecutive days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동사까지 다 써주고 구분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구분해서 두 개 비교해서 암기를 하고요. 발음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의미를 좀 더 알고 싶다,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사전을 찾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영영사전을 찾는 습관을 좀 들여보세요. 영어를 영어로 설명해 놓은 영영사전은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편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